이번 시간에는 담보 및 보증 업무 지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금 담보에 대해서 할 이야기고요. 규정으로 보면 담보 및 보증 업무 지침 106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금 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예적금에 대한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예금이라 함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목돈 발행저축, 근로자 장기저축,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금, 외화정기예금, 외화통지예금, 금전수익증권 및 이에 준하는 수신으로 한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예적금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다음에 외화예금, 상호부금 등이 있을 거고요. 수익증권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당행 예적금을 담보 취득하실 때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우선 예금을 담보 취득하실 때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나 지상권 설정 계약서가 아닌 질권 설정 계약서를 진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권 설정 계약서를 진구하시고 증서 또는 통장에 전산이나 수기로 질권 설정 내용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혹여 당해 실무를 점유할 경우에는 보관증을 교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참고해서 적금이나 예금을 담보 취득하실 때는 실무를 점유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실무를 점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고 유표자 업무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다만 제4번에 추가 불입이 가능한 수신을 담보 취득 시점에는 수신 전체 계약 금액이 아닌 담보 취득 시점에 불입된 수신 잔액으로 질권 설정을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권 설정 계약서를 한번 보시면 채무자와 근질권 설정자, 다음에 특정근 담보, 몇월 며칠자 예신거래 약정서에 대해서 다음에 수신을 장래 지정형으로 채권 최고액 1억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상기의 정기예금 계좌번호와 같은 예금주 명의 박땡땡으로 되어 있는 예금 1억을 담보 제공합니다 라는 게 질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요 담보를 취득하시고 나면 근질권 설정 계약서뿐만 아니라 예금 통장에 담보 취득이 됐다는 걸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기예금이고요. 1억인데 2020년 1월 10일 날 질권 설정 1억 1천만원을 했다는 것을 통장에 표시를 해주시는 게 합리적인 업무 처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여 질권 설정 계약 이 첫 시간에 설명드린 건데요. 본인 명의가 아니에요. 제3자예요. 제3자 명의 수신담보다. 제3자 명의 수신담보 취급할 때는 근질권 설정 계약서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이땡땡 본인 명의 담보 예금 담보 대출이었다 하면 근질권 설정 계약서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제3자 명의 수신담보 대출일 때는 근질권 설정 계약서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Why? 3자명의 수신담보 취급을 할 때는 특약 조건부로 연대 보증인을 입보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금보증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박땡땡에게 채무자 이땡땡인데 특정금 보증이고 연대 보증 한도액은 담보 제공 금액. 그래서 담보 제공 금액이라 하면 여기 보시면 1억 1천만원이 1억 1천만원이 담보 제공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보증 금액도 1억 1천만원입니다. 장래 지정형으로 연대 보증을 쓰는데 이 보증 약정에 의한 보증 채무는 2020년 1월 10일자로 체결한 근질권 설정 계약서의 담보 책임에 한정된다는 특약 조건부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담보 제공자가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깨고 몇 가지 한계는 예외 케이스 중에 제3자 수신담보일 경우에는 담보 더하기 특약 조건부 보증인으로 입보해야 된다.
요거는 생략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꼭 유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본인 명의, 채무, 차주, 담보 제공자, 질권 설정, 연대보증. 차주가 A이고 담보 제공자가 A일 때는 질권 설정 계약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연대보증은 쓰셔야 됩니다.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주가 A이고 담보 제공자가 제3자 B일 때는 질권 설정 계약서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 관련된 금보증서를 반드시 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 예적금 담보 취급 시에는 추가 불입이 가능한 수신 담보 시에는 불입 잔액, 정리를 하면 불입 잔액만큼 담보 제공을 하셔야 돼요. 정기적금입니다. 3년 만기에 3,600만원 계약액인데 현재 기준 불입 잔액이 500만원입니다. 대출을 3천만원 지급을 한다고 할 때 3천만원에 110% 또는 3,600만원에 110% 하시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희는 대출 금액에 상관없이 현재 기준으로 불입되어 있는 불입 잔액만큼 500만원을 질권 설정 계약서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500만원에 110%도 아니고 불입 잔액의 100% 기준으로 근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수익증권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가 3년 만기에 계약이 3,600만원인데 불입 원금이 2,500만원입니다. 대출이 2천만원이에요. 이럴 때는 2,500만원의 100%가 아니라 불입 잔액이 크기 때문에 2천만원에 110%인 2,200만원으로 작성하시는 게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요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추가 불입이 가능한 수신일 때가 핵심입니다. 추가 불입이 가능한 수신은 일단 대출금액 수신 금액보다 수신 잔액보다 대출금이 크다면 설정 금액 담보 취득 가능한 금액은 불입 잔액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출 금액이 수신 잔액보다 작을 때는 대출 금액의 110%인 2,200만원을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 규정이 나온 이유 근원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대출 3천만원 해주고 현재 500만원 있는 상태에서 질권 설정을 3,300만원을 했다. 그럼 대출 나가는 시점에 저희가 품위를 타는 시점에는 3천만원 대출에 담보 유효가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용원가를 산출을 하고 대출을 취급하고 금리가 확정되는 거죠. 금리 산출을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그 다음에 나중에 2500만원 요까지 올라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연기나 금리 재산출이 과정이 없다 하면 고객에게는 최초에 500만원일 때 신용이 있는 걸로 금리가 적용됐지만 은행에서는 자동적으로 담보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이율이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보 취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입 잔액만큼 질권 설정 가능하시고요. 향후에 만약에 이분이 2천만원이 됐다 하면 추가 담보 취득을 하시고 금리 재산출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 불입이 가능한 수신을 담보 취득하실 때는 불입자에게 100%, 불입자에게 100%, 추가 담보를 받았을 때는 금리 재산출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직권 설정 계약서의 서명 날인은 인감을 반드시 찍으시고 확정 일자를 기본적으로 찍습니다. 다만 차주 본인 명의 예금의 확정 일자는 생략 가능하나 펀드는 생략이 안 됩니다. 펀드는 생략이 안 되고 저희가 창구에서 많이 하는 거는 주택 청약 담보도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예금 증서를 영업처에서 보관하는 표지원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 증권관리대장에 기재하시고 실물을 수재금고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니까 이해를 잘 해주시고요. 담보 취득 금지 사항이 있는데요. 예금 가입일 포함 2영업일 이내는 예금 담보 대출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일은 안 됩니다. 당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성 조항 때문에 당일은 안 됩니다.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고요. 5천만원 이하 예금담보대출 또는 담보비중이 80% 이하인 예금담보대출, 그 다음에 청약 예보금의 평형 변경에 따른 예금 또는 만기 재해치 예금담보대출, 그 다음에 원화 외화 지급 보증에 관련된 대출은 예금담보 취득이 가능하나 당일은 안 된다. 왜냐? 구속성 때문이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 명의 예금담보 취득 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자 명의 예금담보 취득 시에는 특약 조건부로 반드시 보증인으로 입보하시고 연대보증의 책임은 담보 범위 내로 제공한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요거겠네요. 제3자 담보 제공자가 수신을 담보로 했을 때는 금보증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범위는 담보 취급 금액 범위 내에서 차주와 담보 제공자가 동일할 때는 질권 설정만으로 담보 취득을 가름을 하나 담보 제공자가 제3자인 수신 담보를 취득할 때는 질권 설정 계약서뿐만 아니라 연대 보증서를 담보 제공 금액 범위 이내로 받으셔서 대출 취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굉장히 나이스하다. 중요하다. 꼭 좀 챙겨주시고요. 특약은 아까 보시다시피 보험보증약 적용 보증채무 범위는 땡땡일에 채용한 근질권 설정 계약서의 담보 책임에 한정됨. 또한 최근 감독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본인 돈을 맡겨놓고 담보대출 받는 거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3자 명의 담보대출을 지급하실 때 금액이 크게 나는 거는 확인을 해라. 가계 1억, 기업자금 5억. 가계 제3자 예금담보 1억, 기업자금 5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3자 담보대출인데 3자 예금담보대출인데 가계 1억, 기업 5억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의 용도, 소유자금 한도산출표, 가계용, 채무상환 능력서, 채무상환 계획서, 가계용을 반드시 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금 한도산출표와 채무상환 계획서, 3자 예금 담보용 가계용을 반드시 진구하셔야 되고요. 요지는 가계 1억, 기업 1억 하시시 자금의 용도의 유형을 막기 위해서 소유자금 한도 산출표와 채무상환 계획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요 조항은 향후에 금리에 가시면 가계 1억 초과, 기업 1억 초과, 기업 5억 초과 수신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수신금리 플러스 1.2, 1.3, 1.5%가 적용이 안 되고, 요 대출은 산출금리를 적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 1억, 기업 5억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업무 처리하는데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예금담보 취득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